수천 년을 이어온 인류의 역사, 그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비밀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5가지 역사 미스터리를 알아볼 건데요. 그럼 시간이 숨겨버린 진실을 찾으러 가볼까요? (1908년) 러시아의 외딴 지역인 퉁구스카 강 근처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폭발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약 1000배에 달하는 에너지로 추정됐는데요. 이 폭발로 인해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숲이 파괴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사람이 거의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폭발은 거대한 지진과 충격을 동반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감지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폭발임에도 아직까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몇몇 과학자들은 운석이 충돌에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충돌 흔적이나 크레이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데요.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외계인의 소행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가 거의 없는 주장이라 대중적 관심만 있을 뿐 학계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거대한 폭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자지구의 대피라미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건축물로 꼽히는데요. 높이만 해도 약 147m로 평균 2.5톤이나 되는 석회암 230만 개가 사용되었습니다. 피라미드를 건축할 당시에는 지금처럼 강력한 장비나 기술도 없었는데요. 어떻게 사람의 힘만으로 이런 거대한 구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사용한 건축 기술에 대한 여러 가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가설은 바로 경사로 이론입니다. 대규모 경사로를 만들고 그 위로 돌을 굴려 운반했을 것이라는 가설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높은 경사로를 건설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나선형 경사로인데요. 피라미드 벽을 따라 나선형으로 돌을 운반했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무게를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들어 올렸을까라는 의문을 줍니다. 그렇다면 피라미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일본을 대표하는 우키요의 작가로 알려져 오직 10개월의 짧은 작품 활동을 끝으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화가 도슈샤이 사라쿠. 도슈샤이 사라쿠라는 이름과 140여 점의 그림만이 그의 존재를 증명할 뿐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버렸는지 지금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요. 1990년대 국내 미술계를 흔든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선의 화폭을 넓힌 단원 김홍도가 도슈샤이 사라쿠라는 것. 그 첫 번째 근거가 바로 두 사람의 활동 시기입니다. 김홍도는 1791년에서 1795년까지 연풍 현감을 지내게 되는데요. 1794년부터 1795년 동안 단 한 점의 그림도 남기지 않아 그의 행적에 미스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 일본의 도깨비처럼 등장한 도슈샤이 사라쿠. 김홍도가 사라졌던 그 시기와 도슈샤이 사라쿠가 등장한 시기가 정확히 겹치는데요. 게다가 김홍도와 사라쿠의 그림은 정밀하고 회화전인 화풍까지 비슷합니다. 두 사람의 필선 특징으로 붓끝이 꺾여 올라간다는 점. 김홍도의 그림 중에는 발가락 6개의 부처가 많은데 사라쿠의 부처 그림에도 발가락 6개의 부처가 있었다는 점. 두 사람 모두 손발 묘사에 취약하다는 점 등 김홍도가 도슈샤이 사라쿠라는 특징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과연 두 사람은 정말 같은 사람일까요?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에는 헤라클레스의 기둥 저편에 아주 큰 아틀란티스라는 섬이 있다. 사방에 금과 은 등으로 부가 넘쳤고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해군 대국이다 라는 말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아틀란티스는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침몰하며 인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틀란티스가 사실은 카리브해에 있는 쿠바 일대에 존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영국의 역사 작가 앤드류 콜린스는 2가지 근거로 아틀란티스가 쿠바 일대에 존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카리브해가 리비아와 아시아 중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에는 아틀란티스는 이비아와 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큰 거대한 대륙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동안 사람들은 이 문장을 아틀란티스의 대륙 크기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는 보다 큰 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라는 단어와 유사하다고 생각.
즉 아틀란티스 대륙을 리비아와 아시아의 중간 위치인 카리브해 지역으로 추측했습니다. 또한 멕시코 신화로 뱀의 사람들이 동쪽의 아스틀란에서 건너와 7개의 동굴에 오두막을 짓고 살았다 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콜린스는 아스틀란이 아틀란티스와 어원이 같으며 멕시코 신화 속 동굴이 쿠바의 푼타델 에스테 1호 동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설과 추론일 뿐이라며 쿠바 아틀란티스설에 반박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872년 12월 5일) 포르투갈 해안교차를 항해하던 영국의 범선 디그라시오에 의해 한 배가 발견되었는데요. 그 배는 뉴욕에서 출항해 이탈리아로 향하던 메리 셀러스트호였습니다. 그 배에는 선장 벤자민 브릭스와 그의 아내, 그의 어린 딸, 그리고 선원 7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메리 셀레스트호 선박 자체는 멀쩡하게 떠 있었고 돛도 제대로 올라가 있었지만 배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메리 셀레스토를 조사한 디그라시오의 선원들은 배가 침몰 위기에 처한 것도 아니었고 식량과 물도 충분히 남아있었음을 확인했는데요. 더욱 이상했던 점은 배의 마지막 일지가 작성된 날짜가 11월 25일로 배가 발견된 시점에서 약 열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폭발 가능성입니다. 메리 셀레스토호는 알코올을 대량으로 실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배에 가스가 노출되어 작은 폭발이 일어나 선원들이 급히 배를 떠났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폭발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여전히 가설로 남아있는데요. 두 번째 가설은 자연재해 가설입니다. 하지만 메리 셀레스토호의 상태는 매우 안정적이었고 배 위의 상황은 큰 사고가 발생한 듯한 모습이 아니었기에 여전히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에 해적의 습격 가설이 제기되었지만 물품도 그대로 남아있었고 전투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이 주장 역시 가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메리 셀레스토호 사건은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요. 그날 선원들과 선장 가족들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역사 미스터리 탑5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미스터리들은 우리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다음 화에는 초대형 음식 탑5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